안녕하세요. 영등포 마을 해설사 황현희, 오미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영등포에 살고 있죠. 그럼 영등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여행이라고 하면 멀리 떠나는 걸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영등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영등포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영등포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도를 살펴볼게요. 영등포 지도에서 보면 위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왼쪽으로 안양천과 도림천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마을 곳곳에 들어오는 물길이 막혀 있지만 과거의 영등포는 예전부터 물가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로 마을 곳곳에서 개천, 시내 등의 물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물이 마을 어귀에 흐르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물가 주변에 살면서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고 살았답니다. 물가 주변에 살면서 유래된 우리 마을 고유의 문화도 있는데요. 물가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제당을 짓고 마을에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홍수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풍요와 풍어를 빌었던 곳이 있습니다. 예전엔 많은 곳에 제당을 짓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지냈지만 현재는 방앗고치 부분당, 당산동 부분당, 상산전, 도당이라 불리는 제당 4곳만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 마을 고유의 문화라고 하여 향토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여기저기 얽혀있는 많은 선이 보이지요? 이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지하철 노선이에요. 지금도 영등포구는 교통의 요충지인데요. 언제부터 영등포구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을까요? 영등포구에는 1899년 약 122년 전 철도가 놓이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당시 우리나라 철도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놓여지게 되는데요. 군수물자를 이동하기 위해 철도를 개설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우리나라 철도를 일본인들이 직접 놓았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래서 당시 이야기를 엮은 역사책들을 보면 철로 하나하나에 조선인들의 땀과 피와 한이 서려져 있다고 쓰여져 있답니다. 철도가 놓이면서 철도 주변으로 많은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비로소 영등포는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영등포는 물가마을, 철길 마을이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을 안에 어떤 이야기 숨겨져 있는지, 어떤 장소가 있는지 직접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확한 명칭은 경방 타임스퀘어인데 보통 영등포 타임스퀘어라고 많이 부르죠.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같은 곳인데요. 타임스퀘어는 이곳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2009년에 오픈을 했으니 약 12년 되었네요. 당시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 복합 쇼핑몰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곳에 타임스퀘어가 들어서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원래 이곳은 1919년, 약 100년 전에 경성방직이라는 섬유 공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후 섬유를 만드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잃게 되자 1994년 경성방직은 공장지대에 경방필 백화점을 세우게 되죠. 이후 2009년에는 거대한 쇼핑몰인 경방 타임스퀘어로 변신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곳이 공장이었다니 믿기지 않지요? 아직도 공장에 있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니 함께 가볼게요. 이곳은 예전에 섬유 공장이던 경성방직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곳이에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경성방직 공장이 있던 이곳은 모두 불타버리고 마는데요. 그러던 중 이곳 경성방직 사무동만이 남게 되었어요. 경성방직은 당시 한국인의 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공장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부분의 공장은 일본인 소유였어요. 일본은 한국인 기업이 일어나는 것을 법으로 막아 우리 민족이 큰 회사를 세우지 못했죠. 근데 경성방직은 우리 옷감은 우리 손이라는 창립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근대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나라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지금까지 경방 타임스퀘어가 있던 곳이 예전에는 섬유공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왜 하필 이곳에 섬유공장이 생긴 걸까요? 지금부터 물레동으로 가볼게요. 이번 장소는 물레 근린공원이에요.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대형 물레를 볼 수 있어서인데요. 물레동은 섬유산업과 깊은 관계가 있는 지역이죠. 예전부터 목화밭이 조성되어 있던 물레동은 섬유산업이 발전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덕분에 물레동 일대에 경성방직뿐만 아니라 당림방적, 동양방적, 종현방적 등 방적 공장도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영등포는 점차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이곳에 이렇게 큰 물레가 있는 이유도 예전에 목화밭이 있고 실과 옷감을 만들던 공장들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설치되었답니다. 앞서 말했듯이 물레동에 섬유 관련 공장이 많았다던데 또 다른 흔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곳은 예전에 방림방적이라는 실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은 방림방정이라는 공장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 오늘날의 물레동 자이아파트,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물레텃밭이 모두 방림방적 공장이 있던 자리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장이었겠죠. 물레동 일대에 이렇게 실을 만드는 방적 공장, 옷감을 만드는 방직 공장이 많았다고 하니 당시 우리나라의 실과 옷감은 대부분 영등포에서 만들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영등포에 기차역이 들어서면서 많은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섬유산업 외에 어떤 산업들이 발전했을까요? 자, 여러분은 이 상징물이 무엇처럼 보이나요? 얼핏 보기에는 호리병 같기도 하고 망치 같기도 하고 모양이 특이하죠? 이것은 담근솥이라는 것이에요. 약 20여 년 전까지 이곳 영등포공원은 큰 맥주 공장이 있었던 곳이랍니다. 당시 맥주 공장에서 맥주를 만들 때 쓰던 솥을 이곳에 기념물로 남겨둔 것이죠. 한강이 가까워 물을 끌어쓰기 쉽고 기차역이 생기면서 물건 나르기 쉬운 조건을 갖추게 된 영등포는 당시 맥주 공장과 음료수 공장이 많이 생겼어요. 현재 영등포공원이 있는 이곳은 오비맥주 공장이,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 자리는 크라운 맥주 공장이 있었던 자리랍니다. 또 맥주와 음료를 담기 위한 유리 공장들도 생겨나면서 많은 산업들이 영등포구에서 발전해 나갔답니다. 지금은 영등포에 있던 공장들이 서울 근교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 공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는 아직도 공장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밀가루를 만들던 대선제분 공장이에요. 영등포에 밀가루 공장이 생기면서 영등포 주변에는 롯데제과, 혜태제과 등 과자 공장도 생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13년까지 밀가루를 만들던 이곳이 과거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재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중이랍니다. 공장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고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니 기대되죠? 최근 들어 이렇게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물레동 역시 그런 공간들이 많지요. 그래서 찾아온 곳은 바로 물레예술창작촌이에요. 여러분 혹시 헤이리 마을 아세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헤이리 마을은 예술가들 수백 명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요. 벽화로 유명한 부산 감천마을이나 헤이리 마을은 예술가들이 처음부터 예술가 마을로 만들려고 계획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곳은 조금 다르답니다.
물레동은 예전에 철공소 단지였어요. 지금도 금속과 관련된 많은 공장과 가게들이 남아있죠. 물레동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철공소들이 하나둘 이사를 가고 낙후된 빈집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던 예술가들이 비어있는 공장으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 창작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실을 특색에 맞게 꾸미다 보니 벽화도 생기고 멋진 간판들도 생기면서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멋진 동네로 변하게 되었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품은 기리나라고 합니다. 기리나는 재주가 많은 상상의 동물인데요. 이곳 물레동은 철공소 장인들과 재능 좋은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건 바가지라는 작품인데요. 바가지, 즉 용접할 때 쓰는 마스크죠. 철공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몸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물건인데요. 철공소 장인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려는 뜻을 담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에서 보면 이젠 지워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서 일하시는 장인들의 상호명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레동이 발전되고 개발되면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오래된 철공소를 철거해달라는 의견과 평생 일해온 일터를 빼앗지 말아주세요라는 의견의 대립이었죠. 이곳 철공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50년 넘게 평생을 몸바쳐 일하셨던 이 공간을 뺏기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철공소 장인들의 마음을 담아 뽑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보시면 망치를 이렇게 들면 못을 절대 뽑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명은 못 뽑는 망치인 거죠.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면 요즘 핫플레이스인 만큼 작업 공간은 물론 많은 맛집들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이곳은 물레 캠퍼스라는 곳인데요. 물레동의 예술가들과 마을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장소예요. 예술가들의 작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전시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예술가들과 직접 만나게 할 수 있는 곳이죠. 물레동에서 열리는 축제나 다양한 행사들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화마을 활력소 옥상으로 올라오면 500채 마을을 볼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들이 이곳에 500채의 집을 지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층으로 만들어진 500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건물은 1.5층으로 지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월이 흐르고 용도가 달라지면서 외형은 조금씩 변했지만 그 부지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광복 이후 대단지 철공소가 조성되었지만 땅값 등의 이유로 큰 규모의 사업체가 주변으로 이사를 가고 현재는 1인 사업체 규모의 소규모 철공소만 남아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물레동이 시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주 빠르고 정확하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이곳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물레동의 시립물레 청소년센터, 영등포동의 하자센터, 여의도 언더랜드, 신길동 뉴스스퀘어, 당산동 융합인재교육센터는 모두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지요. 청소년들이 모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곳인데요. 꼭 기억해 두었다가 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으로 영등포 탐방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등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될 수 있었나요? 영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줄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인데요. 꼭 시간 내서 직접 탐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